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는 갑자기 박정희와 차지철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김재규는 도대체 왜 이들에게 총을 쏘게 되었을까요?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대통령 특별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상당히 독재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0월 27일에는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에 대한 임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발표는 10월 유신으로 불렸고 개정된 헌법은 유신헌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유신은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23일 유신체제의 최고 권력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통일주체국민회의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합니다. 그렇게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결과 2359표 중 단 2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인단이 박정희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선거인단 후보로 등록할 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후보로 등록시켰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를 뽑지 않은 단 2표 또한 단순히 박정희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10월 유신은 이후 박정희 정부가 독재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974년부터는 사실상 헌법을 무력화하는 긴급조치 조항들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긴급조치의 내용은 헌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금지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차례에 걸쳐 발생한 석유파동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수입 자유화를 선포하여 농민들의 상황 또한 악화시켰습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어 가던 도중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른바 YH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YH무역이라는 가발 수출 회사는 1966년 설립되어 이후 급성장을 이룩하며 국내 최대 가발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산업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YH무역은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던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된 채로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1979년 4월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 철회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이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사를 점거하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이 소식은 종교, 언론 등 다양한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은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낀 정부는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격에서 박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신민당의 의원들은 전원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누르고 오세요.